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전체 개요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큰 틀로 살펴본다면 저는 교재를 편제할 적에 시험의 출제 비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다소 이제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영역은 인문의 영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의 기초, 도대체 사회복지가 무엇이며 사회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는 어떠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현 시점의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사회복지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보통 우리는 인행사라고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인간행동 중에 특히 이론 기초가 출제가 됩니다. 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통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학자 약 10명 정도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프로이드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피아제라든지 또는 반두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에릭슨도 아들러도 융도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스키너도 또 그런가 하면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도 또 메슬로우도 또 로저스도 다 모두 출제 비중 영순위에 있는 이런 학자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 등을 바로 한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절박한 어떠한 조급함에 있어서 이 교재 제1편 인문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2편에서는 정책 및 행정으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만 이 정책을 저는 얼적에 사회복지사 1급과는 좀 다르게 편제를 해서 정책을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서 묻 공동체 구성원이나 국민들이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단일화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제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을 정책과 연결시켜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그리고 사회보험 영역의 5개의 사회보험법의 영역 그리고 공공부조에서 특히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영역이나 기초연금의 영역 또는 의료급여의 영역 이런 영역들을 정책과 묶어서 정책과 법제를 연속선상에서 교재를 편제해서 여러분의 학습자들에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반복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을 실천과 연결시키는 또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책과 행정을 연이어서 하되 정책과 법제를 교집합 부분으로 혼재시켜 놓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행정론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영역에 대해서 언제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법으로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그런가 하면 가족에 관련된 영역에서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족 지원과 같은 이런 영역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또 사회복지 공동보급법을 마지막 4편에 편제를 함으로써 출제 비중 2개, 많이 나올 때는 3개까지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제 비중 2개, 3개 있는 영역을 또다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의 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4개의 편에서 나올 적에 보면은 1편 기초편에서 보통 10%에서 많이 나올 때는 15% 인행사의 영역이 하나 포함되어서 해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4편의 영역에서 우리가 법제의 일부 영역 강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많이 나오면 3문제에서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정책과 행정 그리고 실천 영역이라고는 3편의 영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3편 양자를 대등하게 어떤 때는 정책과 행정편이 보다 많이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 해서 실천론과 지역사회복지론과 그들을 찾아내는 조사론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3편으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그 양자 영역이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출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이 책을 또박또박 단정하게 읽어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또 전략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부담이 적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빼놓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빼놓은 것은 설사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는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한 거기다가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안감이나 의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정도만 따라와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뭐 85점 정도는 아마 이 교재가 끝나게 되면서 확보를 하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이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또 여러분도 서로를 믿고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고 물론 제가 보고 합격할 건 아니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의심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강사의 입장인 고병갑과 그의 저서인 이 본 교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심리적 만족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방향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와 인연을 맺어주셨다면 이 과목에 대해서만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 교재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절대로 다른 과목에서 이 개수를 빌려오는 일은 없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득점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